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 구독자가 신청해주신 엑소노벨 코퍼레이션 XOM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년 기준으로 말이죠, 무려 48.93%나 하락을 한 종목이고요. 섹터로 보시면 에너지고, 인더스트리를 보시면 인테그레이티드 오일 앤 가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팅 서머리를 보시면 말이죠, SA Author, 월스트리트, 퀀트 전부 다 투자 중립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엑슨모빌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상태는 51이고요. Neutral입니다. Extreme Fear and Extreme Greed가 있는데 보통 Extreme Greed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Extreme Fear인 상태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오히려 이때 투자한다면 더 많은 돈을 얻어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슨모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일단 엑슨모빌은 upstream, downstream 그리고 chemical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upstream과 downstream의 그런 개념을 보자면 말이죠. 이 그림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upstream의 경우는 exploration and production입니다. 먼저 오일이 어디 있는지 탐사를 하고요. 찾았으면은 생산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midstream은 생산해낸 그런 오일을 이제 차에 옮겨가지고 실어서 나르는 것이죠. 그리고 downstream에서는 말이죠, oil refining, supply and trading 이렇게 적혀 있죠. product marketing, wholesale and retail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을 캐냈으면 말이죠,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오일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pply and trading을 하죠. 그것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downstre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upstream에서는 구이아나, 브라질, 페르미안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downstre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프로젝트는 이미 completed 된 상태고요. 4개의 final investment decision 또한 completed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지 말지도 결정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미칼 쪽은 말이죠, 오일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상태의 화학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뭐 폴리에틸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분야에서 엑소모빌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엑소모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19년 4분기를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67.17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3월 1분기 때는 56조를 기록했고 2020년 2분기 때는 32조를 기록한 만큼 오일의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계속 매출액이 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TI를 기준으로 오일 가격을 알아봤을 때 2019년 때만 해도 그래도 오일이 약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일이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인 12불을 찍었다가 오일 가격이 지금 이렇게 42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4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오일 가격과 그 레비뉴에 관계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ross profit을 보시면은 revenue 빼기 이제 cost of the revenue거든요. 여기 32조 빼기 19조 정도 하면요, 13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oss profit 또한 당연히 revenue가 떨어지는 만큼 비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4분기 때 24조, 1분기 때 17조, 그리고 2분기 때 13조를 기록하면서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낮은 gross profit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인데요.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겠죠.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41%의 수익을 낼 정도로 꽤나 괜찮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outside factor, 단순히 cost of the revenue 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매출액에서 뺐을 때 결국 회사에서 얼마나 돈이 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마이너스 3.3%를 기록하면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Earning before interest tax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48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interest랑 tax를 빼기 제외했을 때 이미 마이너스 1.48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net income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8.55밀리언 달러로 더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갖고 있는 돈에서 interest도 빼주고 tax까지 빼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인데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55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Earning per basic share에서 EPS를 보시면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와 굉장히 깊은 연동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PS가 상승하면 말이죠. 주가도 상승하고 EPS가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EPS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EPS 예측치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EPS를 보시면은 EPS의 estimate는 마이너스 0.60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박스를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0.7달러로 더 성적은 안 좋았죠.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Q3에는 마이너스 0.06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Q4 때는 EPS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 공매도 부분도 봤습니다. short interest를 여기 보시면요. number of the shares that have been sold short가 돼 있죠. 공매도를 얼마나 찾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8% 같은 경우는 꽤나 괜찮은 그런 지표거든요. 아마존이 약 0.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만큼 공매도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모빌의 밸런스시트를 보시면 말이죠. 일단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약 12.58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3.64%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non-current investment의 경우 43.19빌리언 달러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55빌리언 달러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eivables은 19.04빌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는 돈이 되겠고요. 인벤토리는 재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의 경우는 구이아나, 브라질, 페르미안 이렇게 세 군데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산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거든요. 이게 자그마치 250조나 됩니다. 그리고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의 경우 46.56빌리언 달러로 꽤 큽니다. 36.2%가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 즉 2021, 2, 3, 4까지 특정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갚는 그런 부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급한 건 말이죠. current debt입니다. 22.95빌리언 달러로 23조에 해당하는 돈을 12개월 내에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갚을지 말지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유동성, 즉 캐시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고요. tax liability는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채죠. 25.83빌리언 달러로 이것도 꽤나 큽니다. payable 33.2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오일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시출을 할 때 말이죠. 장비를 빌려가지고 시출을 하는데 시간당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요거에 대한 비용도 꽤나 클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current debt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말이죠.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와 non-current investment가 자그마치 55빌리언 달러, 55조나 하니까 이 current debt를 갚고도 약 33조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는 33조로 말이죠. tax liability 그리고 payable 또한 감당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 receivabl에 19조가 또 있죠. 그래서 이 19조와 아까 제가 빼서 남은 33조를 더해도 말이죠. 52조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조로 이 두 개를 감당하고요. 이 46.56빌리언 달러나 되는 non-current debt를 갚을 수 있냐의 없냐의 문제는 결국은 회사에서 갖고 있는 free cash flow의 자금에 따라 다르지고요. 이 free cash flow의 자금은 결국은 oil price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free cash flow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저랑 같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뎁트가 많은 회사들에 있어서는요.
혹시나 파산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et Cash Flow Burnout Risk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Current Burnout Time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현존하는 그런 캐시를 전부 다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그마치 22년이나 걸립니다. 적어도 이 엑소모빌이 갖고 있는 캐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렸을 때 걸리는 기간은 22년이나 걸리니까요. 파산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말이죠. 엑소모빌이 갖고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seekingalpha.com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인데요.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미안, 브라질, 그리고 구야나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되게 큰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일단 페르미안 쪽에서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일단 델라웨어 베이신이랑 그다음 미드랜드 베이신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토탈 베이스 이 두 개에서 시추해낼 수 있는 오일의 양이 약 10 billion barrels라고 해요. 10 billion barrels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1배럴이 약 159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billion barrels라고 하면요. 상상이 가시나요? 10 billion을 곱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리터가 나옵니다. 계산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랜드 베이신, 이 미드랜드 베이신 쪽에서만 해도요. 약 20%밖에 지금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텐셜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라웨어랑 미드랜드 베이신 사이에서 약 700밀리언 배럴스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전체가 약 10 빌리언 배럴이라고 하면은 아직 남은 포텐셜은 정말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엑소모빌이 34만 5천 barrels per day를 생산하려고 목표를 잡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말이죠. 바로 이 break even 포인트인데요. $15 per barrel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40 per barrel 하거든요. 오일이. 그러니까 지금 40 해도 지금 충분히 이익이 난다. 이 뜻입니다. $15 per barrel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구야나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8 billion barrels of resource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아까 페르미안에서는 10 빌리언 달러였는데 8 빌리언 배럴이면 이것마저도 엄청난 양이잖아요. break even 포인트는 $25 per barre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 per barrel인 오일 프라이스를 감안하면 여전히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8 billion barrels를 현재 시세로 감안했을 때 70 billion인 profit입니다. 수익이 자그마치 70 빌리언 달러인데 그게 바로 얼마를 쳤을 때냐 30에서 40달러의 구간의 오일 프라이스로 가격을 쳤을 때 70빌리언 달러나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죠. 그리고 오일 프라이스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70빌리언이 아니라 그것은 80빌리언, 90빌리언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록이라는 지역에서는 33%밖에 아직 탐험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67%의 부분에서도 얼마나 많은 석유량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8개의 포텐셜 리드가 있죠. 그 뜻은 18개의 위치에서 오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금 찾아냈고요. 16개의 장소에서는 확실히 오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엑슨모빌의 Financial Picture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46.56 빌리언 달러를 어떻게 갚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 캐시 플로우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오일 프라이스에 밀접한 연관을 끼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약 30빌리언 달러 per year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5년 때 오일 프라이스의 가격이 60달러 per 배럴이 되면 말이죠. 회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아닙니다. 회사의 캐시 플로우는 약 60빌리언 달러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60빌리언 달러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연 예산을 빼면은 연 예산이 30빌리언 달러였죠. 여기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이제 30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30빌리언 달러로 여러 가지 사업도 도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까지도 탕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2025년 때쯤에 오일의 가격이
고작 40달러 배럴로 그냥 유지를 한다면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의 그 캐시플로우는 40빌리언 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 예산이 30빌리언 달러로 된다 했으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회사 입장에서의 남는 돈은 10빌리언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10빌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플로우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다가 되겠죠. 30빌리언 달러보다는 좀 작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회복이 더디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말이죠. 30달러라는 그 오일 가격이 2025년대까지 유지된다고 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시플로우가 30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겠고 연 예산이 30빌리언 달러니까 30 빼기 30 하면은 0이 되겠죠. 즉 회사 입장에서 남는 프리 캐시플로우는 0달러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채도 상감하기 어렵게 되겠죠. 지금 현재 오일 상황을 봤을 때 40달러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이 트렌드가 2025년까지 꾸준히 유지된다고만 해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10빌리언 달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시나리오는 코비드-19이 해소가 되면은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수준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면서 회사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엑소모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악재는 다 지나갔고요. 남은 것은 호재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코비드-19이 지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오일 프라이스가 상승하면은 엑스모빌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그만큼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종목과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